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불안한 조짐이 보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월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3,859건, 3월에 2,586건이 등록됐는데 거래 등록가는 기간이 한 3주 정도 남았잖아요. 자, 그런 거 감안해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5,000건 이하의 거래량 감소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달도 이어질 거예요. 자, 경기도 부동산 거래 현황 봤더니 2월에 15,500건으로 1월 대비 소폭 줄어들었는데 3월에 13,000건이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거래량은 여전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좀 다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 지역, 주요 지역에 지금 전세가 툭툭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신도시 지역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많은 증가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 전세 수요자가 경기도의 주택을 매수하러 옮겨간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추측이 낳고 있어지는 부분이죠. 자, 매수의 지수 역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77.3에서 이번주에 75.3으로 하락했고 6주 연속 하락세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고 지금 호가도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이 서울 전체적으로 좀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세는 둔화가 됐습니다. 4월 1일 수준에서 계속 고정이 되고 있어요. 이제 매물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경기 지역은요 상승세가 둔화됐어요. 보면은 서울 지역은 0.0으로 전주와 같은 수준인데 경기 지역은 0.34로 지난주 0.36개에 비해서 소폭 줄어들면서 2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인천 지역은 다시 확대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전세 가격 변동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은요, 인천 지역은 여전히 전세 가격이 높으면서 매매 시장 불안을 계속 부르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해야 투자자 유입도 없을 것이고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도 줄어들 텐데 전세 가격은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냐? 결국에는 입주 물량과 더불어서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적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부동산 시장 불안은 해소가 안 될 것이다. 결국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지역은 2023년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은 2024년, 2025년부터 채워지거든요. 결국엔 금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가장 반응이 빠른 재건축 호가부터 볼게요. 지난주에 23억 5천이었던 잠실주공 5단지 이번 주에 23억 7천만 원으로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추가로 거래가 등록된 건 없는데 호가가 좀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한보 음마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건의 거래가 등록됐는데 걔는 22억짜리였네요. 지난주에 21억 3천짜리 4층 매물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21억 5천으로 2천만 원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잠실조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가 동시에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좀 가격 상승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15억 이상 고가 대단지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리센치예요. 지난주에 23억이었던 아파트 이번 주에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한 건의 등록이 추가가 됐습니다. 3월 31일 날 23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수치였습니다. 자, 잠실 트리움 아파트 지난주에 20억 8천짜리 급매물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22억으로 그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호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실거래가는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대형 평수에서 거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의 인근 아파트 살펴볼게요. 반포주공 1단지 21억 8천에서 이번 주에 21억 7천으로 가격이 추가로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아까 봤던 재건축 단지와 다르게 이 재건축 단지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자, 왜 그런 일이 있었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같은 경우는요.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난 단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자체에서 뭔가 혜택을 더 주어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단지는 아닌데 그 단지는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잠실종 5단지와 음마아파트는 이번에 서울시장 변경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맨 뒷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반포자이 아파트도 살펴볼게요. 반포자이 지난주에 28억이 최저 급매물이었었는데 이번 주에 27억 8천으로 2천만 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는 전용 194제곱미터 대형 평수 하나가 거래됐네요.
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1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20억 9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3월 13일 날 추가 거래가 하나 등록됐는데 21억의 실거래가 찍혔네요. 자,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6,800세대 아파트가 3월에 4건밖에 등록이 안 됐다는 거죠. 갭 투자 유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감소한 게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는 6월에 잠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그동안에 유입됐었던 투자 수요 유입이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방이동 코롱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방이동 코롱 아파트 지난주에 15억 5천, 이번 주에 15억 5천이에요. 2월 이후에 거래가 없는데 매도 물량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더 이상 호가가 낮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는요, 일단은 매물부터 좀 많아져야 되고요. 매물 중에서도 거래가 안 되면서 급한 매물이 생겨야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아직 방이동 코롱 아파트는 그러려면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매물 자체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 살펴볼게요. 여기도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월 이후에 거래가 추가로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4월 2일 날 14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13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정도 호가가 변동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동 5단지 2천만 원 올랐고 대치음마 아파트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두 개 아파트 단지 상승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맨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리센트 변동사항 없었고요. 트리지움 아파트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1억 2천 상승하며 리센트와 키 맞추기에 들어갔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마이너스 1천만 원 하락했고 반포자이도 2천만 원 하락, 파크리오도 1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거래 극감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호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방이동 코롱 아파트는 변동사항 없었고 위례 24단지도 5천만 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고 할 때 잠실중 5단지하고 음마 아파트가 다시 꿈틀대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자, 한국 부동산원 통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요. 재건축 관련 이슈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폭 둔화가 됐어요. 서울 지역은 여전히 강부합 수준인 0.05%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강북, 강남 보면은요, 강남 지역 상승세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반면에 전세가격 상승률은 강남 지역은 0.01% 수준까지 보합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꽤 있었고요. 고덕동 지역과 마포 지역의 입주 물량이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로 들어가서 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가격에 들어가 살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도 지역에서 집을 사고 있다. 제가 아까 수치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경기도 지역 매매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아요. 특히 외곽 지역일수록 상승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거의 폭등세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지역에서 본격적인 매매 가격 하락세가 나오면서 좀 불안 심리를 좀 잠재워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좀 조정받을 만한 타이밍에 지금 다시 재건축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이 다시 경기 인천 지역에 패닉 바잉을 부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4월 5일 기준 한국 부동산원 통계 서울 자치구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강남 4구라고 할 수 있는 동남권은요 0.08로 전주 대비 상승률은 동일한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높아지는 지역 없이 고루고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초기 재건축 사업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0.14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상승률이 둔화가 됐는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재건축 관련된 이제 규제 완화 신호를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 다시 꿈틀댈 가능성이 있어요. 자, 4월 5일 기준 한국 부동산원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 살펴보면요, 지금 뭐 안 오른 곳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외곽 지역의 폭등세가 더 많이 유난히 나타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서울에서 경기 인접 지역 그리고 경기 인접 지역에서 경기 외곽 지역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 매수세가 계속 상승률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외곽 이제 경기도 지역의 입주 물량을 대규모로 3기 신도시로 때려 받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하면서 서울 지역의 매매 가격 하락을 유도해서 그 하락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재건축 시장 흐름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하자마자 잠실종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가 동시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 두 개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상승을 억제해 왔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상승세로 동시에 전환이 됐다는 부분이죠. 서울 아파트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서울 아파트에 큰 영향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원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마이스 쇼핑단지 개발 계획으로 여의도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그 뒤에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전역 폭등세가 나타났거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재건축 아파트만 상승하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급등하게 되면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초저금리 상황이라는 거죠. 조금만 불씨만 가해지면 한꺼번에 유동성이 밀려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게 재건축의 양날의 칼이에요. 재건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은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미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이 끝나가는 단지에서 앞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실질적인 공급 증가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건축을 동시에 허가해주면 결국에는 재건축 아파트 급등이 서울 아파트 급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이 아파트가 언젠간 동시에 이주 수요를 발생시킬 텐데 그 이주 수요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또 하나 불안 요소라는 부분이죠. 아무리 입주 많이 해도 이주 수요가 또 그만큼 충족되면 서울 아파트의 공급 증가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명한 정책 결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